자, 생명과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명과학은 사람들이 생명과학을 어쩌고, 야, 이 분필이 익으면 안 되는데. 채민아, 가서 여기 요거 좀 분필 흰색 좀 주세요. 그래요. 자, 고마워. 자, 이 생명과학은 한 명이라도 없을 때 좀 더 하자. 다 경쟁자야. 자, 생명과학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 생명과학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암기 과목이야 라고들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뭐 모든 과목이 안 외울 게 어딨어. 다 외울 거거든. 다 암기 과목인데 암기를 바탕으로 해서 추론을 하든지 해석을 하든지 이해를 하는 건데 생명을 왜 유독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건 다 옛날 분들이 하는 말이야. 옛날 분들. 부모님 세대, 우리 때만 해도 생명과학은 누가 더 많이 외웠느냐가 정답률로 가는 스타일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외워야지만 답을 구하는 시대였고, 그 다음에 이런 말 하면 조금 기분 나쁜데 국어 영어 선생님이 과학을 논하는 건 난 좀 기분 나빠. 미안해. 우리 다 이제 이과니까 어디서 문과가 이과에 뭘 한다고 막. 근데 이과는 문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왜 국어 영어는 문이과가 없잖아. 그치? 혹시 문과 남자애들이 좋아한다고 고백하거든. 해. 어디서 문과가 냄새나게 뭐 이렇게 어디서 엄마 보여주지만 아빠 보여주지. 나도 문과인데 막 자, 생명과학은 암기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한테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안 외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의 뜻은 외우긴 외워야 돼. 근데 최대한 안 외우는 쪽으로 방향을. 왜냐하면 이유는 바로 문제의 경향이 그래요. 문제의 방향성이 아예 예전부터 어느 시대 때서부터 수능이라는 체계로 넘어오면서 계속 어떻게 하냐면 단순 암기 문제 유형은 지양하자. 내지 말자는 건 아니고 최대한 외워서 답 내는 건 줄이자. 그래서 줄이자라고 했지 없애자는 말은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반드시 이런 거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거는 해줘야 돼요. 이건 모든 과목과 상관없이 똑같이 생각해보자. 영어 단어 안 외우고 뭔 놈의 독해를 한다고. 선생님 저는 영어가 단어가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는 게 아니야. 안 외우는 거지. 그리고 단어의 그 뜻의 인과관계가 있니? 난 아직도 궁금해. 수업할 거야. 하는 중이야. 얘가 뭐야? 왜 이렇게 써? 이렇게 쓰면 안 돼? 뭐가 달라? 똑같지 않아? 폰 똑같지 않니? 근데 얘는 맞고 얘는 틀리다. 난 이 비합리적인 언어 체계가 싫어. 그리고 난 납득이 안 돼. 미안해. 지금 특정 과목을 까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읽어? R라고 읽지 않니? 이거는 L라고 읽지. 이거는 O라고 읽지. 야, 이 얼마나 비논리적이니? 얘 뭐라고 읽어? 우라고 아니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뀌지 않니? 그냥 돈 많다고 선진국 돼가지고 만국 공통화가 된 거지. 이거 잘 사는 나라 이거 아니었으면 어디 가서 이거 미안해. 자, 무슨 말이냐면 영어를 뭐라고 한 건 아니야. 근데 얘는 반드시 외워야 할 건 외워줘야 돼. 즉, 단어라든지 뜻이라든지 아니면 개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대신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단어 뜻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덜 외우게끔 노력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갈 거는 그 외우는 걸 줄이되 해석하는 연습, 그 다음에 접근하는 연습. 무엇이냐면 외우는데 방법론이야. 외워놓고 문제를 풀 거냐 아니면 아예 안 외우고 문제 풀면서 그 단어를 외울 거냐. 이건 방법론 차이가 돼요. 근데 생명과학은 문제 경향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단 스타일이야.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중에서 유독 생명 쪽은 지문의 그 자체가 양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물리 같은 빈칸 뜨는 게 있어. 화학도 좀 있어. 근데 생명은 빈칸이 별로 없어. 꽉꽉 들어찼어요. 왜일까? 이걸 생각해야 돼. 왜 생명은 그렇게 지문이 길까? 첫 번째, 실험이 많아서야. 여기서 실험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밑도 끝도 없이 실험하지 않아. 어떤 인과관계, 기승전결 뭔가가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지. 거기에서 내 지식이 가미가 되면 조금 더 매끄러운 거고, 없어도 좀 걸리적거린 거지 풀 수는 있거든. 그거에 대한 해석. 그래서 실제로 최상위권 애들은 투 채널로 갑니다. 유전 파트와 유전 파트가 아닌 걸로 잡거든. 그래서 유전 파트는 어쩔 수 없는데, 비유전 파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외우는 거 시키지 않아. 그리고는 문제량으로 승부해. 대신 유전은 외우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 왜? 유전은 복잡하다 보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해석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그 해석하는 게 더 걸리적거려. 그래서 아예 얘는 이거야. 그냥 외워. 혹시 이런 스타일 나오거든.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해. 그럼 그게 더 간결하거든. 근데 얘네들은 자꾸 많이 풀게 해서 다독을 시켜요. 유전 파트는 정독적인 개념으로 가고 비유전은 다독적. 그래서 여기서 물화생지 다 듣는 친구도 있고 물화생 듣는 친구도 있지만 책 중에서 제일 두꺼운 책이 생명과학 책이야. 오죽했으면 스프링이 사이즈가 안 맞아서 따로 샀니. 보통 22호짜리가 이거든. 얘는 24호짜리야. 200페이지가 뭐야? 한 거의 300페이지 돼. 괜찮아. 시간이 있잖아. 방학 때 걱정하지 마. 이 두 권 방학 때 다 풀릴 거야. 그래야 3월 달에 갔을 때 내신 대비반 들어가면 학교에서 대부분이 수능 특강이나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해요. 근데 이게 통합과학 수준하고 비교하면 안 돼. 여기서 이제 1학기 중간고사는 유전이 아닐 거예요. 그럼 이제 흥분에 전도하고 자극의 전달 뭐 이쪽하고 이제 이쪽 파트인데, 여기서 1등급을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알아? 누가 더 실수 안 했느냐의 싸움이야. 그럼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쌍그리 외우든지 아니면 더럽게 많이 풀든지. 그럼 많이 풀다 보면 계속 이렇게 하니까 틀리네. 마음에는 안 드는데 이렇게 하니까 풀리네. 계속 경험치를 쌓는 거야.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외우면 좋은 점은 외우면 좋은데 순간 생각이 안 나면 틀려버리잖아. 근데 계속 풀다 보면 확실하진 않은데 경험치로 접근하는 거야.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 생명과학이 이렇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편하게 들어. 필기 시간 뭐 따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생물의 특성. 지민아, 어른이 말하면 됐고요 하는 거야. 너 생물이야, 생물 아니야? 아유, 직립보행 생명체예요. 그런데 이 책상은 생명체가 아니지. 그럼 묻자. 누구는 생명체고 누구는 생명체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럼 너희들 대답하면 눈이 있으면 알 수 있죠 라고 하면 되지. 움직이면 생명체인가? 아, 움직이네, 생명체야? 이건 아니지. 이래서 이 생명과학자들이 생물이 되려면, 생물이라면 조건, 특성이라고 해도 되고 조건이라도 해도 돼요. 첫 번째로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대요. 두 번째로는 물질 대사를 해야만 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켜야 된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환경에 따른 적응과 진화적 개념이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발생과 생장. 하나 어디 갔니? 발생과 생장. 6개인데 하나가 뭐지? 아이씨, 쪽팔려, 까먹었어. 그 다음에 생식과 유전. 에이씨, 생식과 유전은 되게 웃기다. 생식과 유전은 맨날 까먹어. 왠 줄 알아? 안 써. 여기에서 문제 출제되는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얘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유는 생식과 유전은 유전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이야, 너희들이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라면 여기서 어떤 걸 내실까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얘가 1순위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 단원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원도 같이 묶여서 나오는데 요 개념은 써줄게. 좀 이따 쓸 거야. 요게 다음 단원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묶여서 같이 나온다라는 거까지만 됐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히 갈게.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대요. 세포라는 것은 생명체의 가장 기능적, 구조적 최소 단위를 우리는 우리는 세포라고 해요. 그런데 듣기만 해. 외우는 거 아니야. 고개 들어. 고개 떨구지 마. 뭐 필기 같은 것도 하지 마. 세포인데 지 혼자가 완벽한 완성체야. 이거를 지 혼자야. 그 세포라고 부르고, 그 세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된 걸 다세포생물, 단세포생물이라고 부르는데 굳이 신경 쓰진 않아도 됩니다. 뭐 이거 가지고 고민할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질대사. 요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이따가 다시 할게.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 페이지 넘겨보면 세 번째에 자극과, 페이지 넘겨야 되지 않냐? 안 넘겨도 되나? 자극과 반응 할 때 여기다가 동그라미 좀 쳐줄래? 자극과 반응에다 동그라미 쳐주고 밑에 뭐가 나오냐면 항상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요 단어가. 요것도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동그라미 치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구나.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괜찮아. 시간 지연해도 돼요. 어차피 난 진도 끝날 때까지 끝내야 수업 끝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뭐 너희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 난 여기 계속 서 있으면 돼. 막말 배쩍. 네가 서 있든 나 갈래. 그럼 가면 돼. 서로 멱살 잡고 싸우면 되니까. 자, 자극과 반응이 있어요. 이게 왜 여기 안에 같이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성은, 자, 글자 크기로 비교해보자.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그래서 항상성 이래는 거야.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에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지. 다 니네들이 하고 있는 거다. 잘 봐. 왜 얘와 얘가 무슨 관계에 있을까? 왜 여기서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 내부에서, 체내에서 적절한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반응이라고 해. 근데 여기서 봐봐. 더우면 옷을 가볍게 입고 땀이 흘리지. 추우면 땀이 모공이 닫히면서 따뜻한 옷을 입죠. 그러면 이 외부 자극에 맞게끔 어떻게 내가 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얘가 다르면 얘도 달라지는 게 맞네. 여기까지 인정했습니까? 추우면, 더우면, 자, 근데 여기서 보자. 더우면 땀을 흘려. 인정했죠? 묻자. 왜 땀 흘려? 더우면 땀 흘린다는데 땀 흘려. 왜 땀 흘려? 더우니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럼 좀 아픈 애야. 더워서 땀을 흘려. 왜? 체온을 유지하려고. 추우면 몸에서 몸에서 열을 만들고 모공을 다쳐서 열 방출을 막지. 왜? 체온을 유지하려고. 내가 왜 채민이를 이뻐하는 줄 알아? 제가 내 둘째라고, 자, 수업밖에 집안 얘기하지 않기로 했지. 나 혼자 살아. 너무 극단적으로 갔구나. 그치. 혼자 살 수도 있지. 다 죽여버리면 나 혼자 사는 거잖아. 와, 더 극단적이지? 나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자,
여기서 보자. 여기서 궁극적으로 외우지 마. 궁극적으로 항상성을 하기 위해서 외부 자극에 맞게 행위를 해요. 왜? 항상성을 하려고. 이해됐을까?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게. 문제 지문 자체에서 어떤 지문이 나올지는 나도 몰라. 그래서 얘가 어떤 외부 자극이 항상 얘가 스타트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변화가 있지도 않는데 항상성을 할 필요는 없잖아. 그쵸? 외부 자극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외부 자극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대. 그럼 자극에 대한 반응인 거야. 근데 문제는 외부 자극이 왔는데 그걸 왜 했냐는 거지. 궁극적으로 왜 라는 목표가 나오면 항상성이 답이 되는 거야. 그렇게 먹어서 그래. 항상성. 그래서 과정만 그러니까 그냥 머리 들어 뜯어가지고 위로 얹어버릴 거야. 지문을 읽다가 뭔가 그냥 이거에 대한 얘기만 해. 궁극적인 거 없이 그냥 자연에 대한 현상만 얘기하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오고 뭔가 이렇게 궁극적인 목적, 목표, 그다음에 엔딩 이런 느낌이 다시 할게. 말이 좀 더 길면 얘야. 뭔 말인지 알겠니? 안 믿지? 내도 문제 풀어볼래? 처음에 뭐 저 새끼 야매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왜? 이거 그럼 외우든지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뭔가 궁극적으로 뭔가 끝까지 가. 그럼 항상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내가 한 말이 내가 좀 이상하게 말했지만 문제를 풀어보면 왜 저렇게 말했는구나가 알게 돼. 또 하나 문제가 뭐가 나올지 전혀 몰라. 선생님이 만드는 족족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했고 적응과 진화 그 다음에 적응하고 진화가 있어요. 적응은 뭐고 진화는 뭘까요? 라고 한다면 일단 공통적으로 외부 환경 맞게 살아갑니다. 너희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 게 바로 이 적응이거든. 학년이 바뀌었으면 학년이 바뀐 거에 맞게끔 공부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데 학년이 바뀐데 너희들은 항상성이라서 옛날 공부 방법을 그대로 갖고 있지. 뭐 이렇게 유지해.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지. 선생님 저는 항상성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은 적응해야 돼. 어저께 어떤 아이 아침 9시 반 수업 듣고 물리 듣고 12시 화학 듣고 끝나고 클리닉을 하는데 처음에 9시 반에는 뭐지? 약간 경계하다 한 10시 반 이제 되니까 애들 이렇게 지금 너희가 비슷해. 지금 봐라 이제. 아까 화학 듣고 온 사람 누구야? 표정이 썩었어. 앞쪽에서 뒤집다 맞았거든. 화학이라는 과목에 뒤집다 맞고 또 들으니까. 자, 근데 걔 표정이 학원을 그만 다닐까? 첫날인데. 거기에 맞게 견뎌내야 돼. 웃기다. 지금 개강이 어저께 했거든. 벌써 퇴원생 생겼어. 난 그런 애 뒤도 안 돌아봐. 아니 환경이 바뀌었어. 그럼 거기 맞춰야지. 선생님 너무 어려웠고 너무 문제량이 고등학교 이과가 과학 문제 많다고 못 다니겠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안타깝네 라고 해야지. 그럼 지금 고생해야 3월 달에 학교 가야지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언제 다 할 거야? 자, 거기에 맞게 지금 내가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수업하고 있는 중이야. 외부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거지. 살아가. 이걸 우린 뭐라고 해? 적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살아가. 근데 그 자식, 이 자식, 그 자식, 미안해. 그 자식, 이 자식, 이걸 좀 이렇게 말하면 없어 보이지? 얘는 한 세대, 한 개체가 살아가면서 맞게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변화가 된 환경에 맞게끔 어떻게, 자식 하니까 욕 같죠? 여러 세대. 근데 미안한데, 이 말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 거 아니야? 얘는 좀 약간 욕 같고 얘는 좀 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 어찌되건 이걸로 나와서 이걸로 읽던 해석하는 거 똑같잖아.
외우지 말란 말로 하는 거야. 했어. 그러면 근데 하다 보니까 얘가 자, 예를 들게요.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바다에 사는 물고기 생선이 있었어. 회가 있었거든. 근데 살다가 살게 더러운 거야. 살기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씨 억같아 그러고 육지로 올라왔어요. 거짓말 아닌 건 알지?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거기서 살만한데? 근데 또 어떤 애는 아이씨 하고 다시 돌아간 애가 있어요. 지금 돌아간 애가 지금 어류야. 뭔 개 같은 소리냐고? 그러니까 옛날 어류랑 지금 어류는 달라요. 옛날에 어류들이 지금 생선들이 뭐가 있냐면 불해라고 있거든. 불해. 이게 공기층이어가지고 수심 깊이로 내려갈지 올라갈지 결정하는 기관이 불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불해를 조사를 해보니까 허파 있지. 허파. 우리가 숨 쉬는 허파. 허파가 물에 적응돼서 변화돼서 진화된 기관이 불해야. 그럼 지금 불해를 갖고 있는 물고기들은 다 조상이 어디였던 거니? 육지였던 거야. 다시 할게. 옛날에 물고기들이 살았어요. 쪼개지 말래. 쪼개버린다. 살다가 아이씨앙 그러고 올라왔어. 그래서 올라와서 살다가 육지 동물 됐고 일부는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물고기가 돼요. 그게 지금의 물고기인 거야. 그 중에서 두 종류가 있어. 고래가 포유류인 건 알고는 있죠? 코끼리가 됐다시 큰 거 알죠? 이놈의 새끼들이 둘이 조상이 같아. 그러니까 올라왔어. 살다가 한 놈은 버텨내고 한 놈은 못 버텨서 네이버로 검색해봐. 같은 공통조상이라고. 내가 말하면 약간 쪼개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한다고 구라치는 게 아니야. 나 과학 선생님, 사이언스 티처거든. 코끼리랑 고래랑 같은 조상이야. 여긴 육지라는 환경에 맞게 살아가고 얘는 물속에 맞게 살다가 그 자식 하다가 거기에 맞게끔 해서 다른 종으로 분화된 걸 우리는 진화라고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문제상에서 어떤 예문이 나올지는 난 모르겠지만 이 적응하고 진화를 이 지문이 적응이게, 이 지문이 진화게, 이 지문이 적응이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 생명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적응인 거고 그 자손까지 어쩌고 저쩌고 뭐 자식 얘기 나오면 진화인 거야.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다른 종으로 변했다. 그래서 여러 종이 형성되었다라는 여러 종이 됐다는 건 다른 종이 됐다는 소리잖아. 그럼 그건 진화인 거야. 그런 말 없이 환경에 맞게끔 살아갔다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적응이 되는 거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외우지 말고 키워드만 잡아. 키워드만 하다가 말았어. 끝까지 궁극적으로 뭔가 갔으면 항상성인 거고 그냥 그놈의 새끼가 어떻게 했대. 그분이 그냥 한 세대가 했대.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다른 종까지 어떻게 변했대. 그러면 진화가 된다고 까지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장과 발생하고 생식과 유전은 안 할 거예요. 발생과 생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물질 대사를 하면서 다음 단원을 끌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발생과 생장. 이름을 밑줄을 그어볼까? 얘가 1번, 그 다음에 얘가 자극에 대한 3번,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가 4번, 그 다음에 5번. 물질 대사는 다음 끝나고 5번에서 발생과 생장. 여기서 얘는 1번, 3번, 4번으로 나뉘는데 3번은 얘네 안에 또 이렇게 구별을 했대. 4번인데 얘네 또 이렇게 구별했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3번과 4번은 연계성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챕터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4번에서 적응과 진화는 왜 같이 묶여 있으면서 이름이 다를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서 그래.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외부 환경에 맞게 살아갔다라는 게 공통점이지. 만 얘기하면 적응인 거고, 그러다가 자손이 다른 종까지 갔다고 하면 진화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공통점은 요거고 차이점은 이거고,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자극에 대한 반응, 외부 환경에 맞춰 살아가
그럼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생명체가 살아간다는 건 항상성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통점은 외부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때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왜 그랬냐면 항상성인 거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엄연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발생과 생장을 볼게. 얘네들의 공통점은 일단 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합니다. 얘가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을 할게. 스타트 지점이 달라. 이 발생은 생장은 자, 수정란이라면 난자 정자 합쳐놓은 거지. 그럼 세포 하나인 거 인정? 세포 하나야. 세포 하나가 세포 분열 하다가 뭐가 돼? 이 수정란이 개체가 되지. 근데 이 어린 개체가 지금 너희들 안 믿겠지만 너희도 굉장히 작았을 때가 있었을 거야. 부모님이 들 수 있을 정도.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예전에 들 수 있었을 거야. 그럴 때가 있었겠지. 그때 머리가 2개였니? 팔이 2개였을까? 2개였겠지. 2개여야 되는 거지. 그때도 머리, 팔 2개, 몸 하나, 다리 2개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 그때는 되게 깜찍했는데 지금 왠지 당황스러운, 왜 그럴까? 뭐가 달라? 나이를 처먹어서? 아니에요. 세포 분열해서 그래요. 내가 머리가 큰 건 나한테 머리 크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 난 머리에 있는 세포 수가 많은 것 뿐인 거야. 뭐냐? 얘가 큰 개체가 됩니다. 둘 다 세포 분열을 해서 하긴 하는데 수정란이 어떤 개체가 되는 거고, 이 자그마한 개체가 큰 개체가 되어지는 거라고. 뭔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왜 나이를 먹으면 귀엽지 않아질까요? 어리다고 다 귀엽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 자, 수업할게요. 나도 어렸을 땐 귀여웠는데. 세포 분열, 그러니까 얘들의 차이점을 찾자. 공통점은 일단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다음부터 하나만 잡으면 돼. 얘와 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나 아까 얘기 다 했는데. 맞아. 시작이 달라. 근데 내가 여기 했잖아, 이 자식아. 여기 했잖아, 여기. 여기는 생김새라고 쓰면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올까? 생김새가 이거니? 어이니? 아이지. 나도 알고 있었어. 알아 모르나 확인해 본 거야. 국어 좀 못할 수도 있지. 생김새가 달라지지. 생김새는 같지. 사이즈가 다른 거지. 이건 달라지지. 그러니까 올챙이 알이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깨구리가 돼. 그러면 발생이야, 생장이야? 어른이 얘기를 하면 댓글을 하라고 내가 얘기했지. 발생이야, 생장이야? 왜 발생이야? 그래, 생김새가 달라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문제상에 뭐가 나오던, 그래서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외부 환경에, 할 거냐, 거기에 맞춰 살아갈 거냐. 이렇게 포인트만 잡아주면 문제를 구별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필기 좀 해주실까요?